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첫째 주 새로 나온 피규어들 중에 눈에 띄는 미소녀 피규어를 살펴보는 시간. 자, 첫 번째 제품은 핑글토이에서 만든 스위치 일러스트레이션 바이 미아비트라는 제품이고요. 6분의 1 스케일입니다. 76,000원이라는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운동을 컨셉으로 한 캐릭터인 것 같죠. 요즘 맨발 캐릭터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귀하다. 머리 그라데이션 보라색의 그 변화가 굉장히 아름답고요. 그리고 건강미 넘치는 몸매. 자세히 보면은 여기 입술에 물고 있는 이 끈이 정확하게 이게 매칭은 안 돼요. 공정상의 그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그 운동하는 컨셉의 제품들이 한두 개씩 나오는데 상당히 마음에 들어서 요거를 이제 테마로 장식장 한 칸을 진열을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100% 구매할 예정입니다. 자, 다음 제품은 코이코이에서 만든 오리지널 캐릭터 L. 이 캐릭터의 디자인은 이제 사이톰이라는 분이 하셨죠. 현재 레비츠 컴퍼니에서 97,000원에 예매 중입니다. 그냥 흔하디 흔한 그냥 예쁜 메이드 캐릭터예요. 근데 이 캐릭터가 여러 제조사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제조가 됐었더라고요. 이번에 OMH라는 곳에서 나온 L은 상하 하의가 다 탈착되는 되게 야한 버전으로 바닥에 엎드린 자세로 나온 제품이 있는데 그거는 취향에 맞아야지 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표정 파츠가 하나 더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웃는 표정으로도 전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메이드 캐릭터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구매를 하시면 되겠고, 자, 다음 제품은 구스마일에서 만든 파워퍼레이드 니디걸 오버도즈에 나오는 아메짱 L 사이즈입니다. 저 복장이 굉장히 독특해요. 현대적이면서 아방가르드한, 다리에 연결되는 요 연결끈 같은 거는 예전에 하츠네 미쿠도 요런 패션으로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요런 토끼기의 요런 날개 달린 의상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억밑살이 살짝 보이네요. 붉은색과 검은색의 대조가 되면서 강렬한 느낌도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제품은 타이토에서 나온 데이터 라이브 5기 데스크탑 큐트 피규어 토키사키 쿠루미 나이트웨어 리뉴얼 에디션 버전이 되겠습니다. 현재 피규어 프레소에 입고가 완료된 상태고요. 기존에 알고 있던 쿠루미하고는 좀 분위기가 많이 다르고요. 좀 어려워 보여요. 눈꼬리가 내려간 것도 기존에 쿠루미한테서 볼 수 없었던 표정이고, 제가 최근에 어떤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좋아하는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해라 라는 그런 영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좋아하지 않는데도 원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남들이 사는 걸 보고 나도 사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본인이 좋아하는 걸 사야지 뭔가 이상한 이유 때문에 사게 되면 이제 불필요한 소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이 정말로 좋아서 사는 건지 단순히 컬렉션을 완성하기 위한 것인지 좀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제품은 반프레스토에서 만든 오버로드 클래시컬 터닝 알베도 천일야화는 원래는 아라비안 나이트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자, 게임 우리에서 2만원에 예매 중입니다. 와, 이런 화려한 그 구성에 2만원이라니 이거는 진짜 타이톤 줄 알았는데 반프레스토네. 저도 이제 한두 개 사다 보니까 이제 장식장 한 칸을 차지하게 됐는데 얼굴이 기존에 내가 알던 그 알베도가 맞나? 약간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해요. 어쨌든 뭐 얼굴 빼고 나머지만 본다면은 충분히 살 가치가 있는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다음 제품은 인피니티 스튜디오에서 만든 경식 수영복녀 하쿠요 마르코라는 제품이고 두 캐릭터가 따로 나왔는데 한 캐릭터만 살 경우에는 97,000원이에요. 저는 두 캐릭터 중에서 좀 더 각선미가 이쁜 이 캐릭터를 생각을 해봤는데 이 캐릭터의 받침대는 여행용 케이스 같기도 하고 사이버틱한 어떤 전자장치를 연상시키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수영복에 경식이라는 게 있나요? 수영복에서 더 간단해질 수가 있나? 네, 아무튼 뒤 돌아보면서 웃고 있는 섹시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사이즈는 여기 나와 있고요. 같이 나온 혼노아오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이 캐릭터는 하쿠요보다는 피부색이 살짝 어둡습니다. 물론 이쪽이 더 매력적이라고 느끼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렇게 두 캐릭터를 세트로 사게 되면 캔 배지와 아크릴 열쇠고리를 준다고 합니다. 두 캐릭터가 굉장히 시너지가 좋아요. 그래서 이거 그냥 세트로 사야겠다. 자, 다음 제품은 카도카와에서 만든 옆집 천사님 때문에 어느샌가 인간적으로 타락한 사연이라는 작품에 나오는 시이나 마히루 다가회 버전입니다. 이 캐릭터는 그동안 몇몇 제품을 소개한 적이 있었죠.
이렇게 고가로 나온 건 처음인 것 같고요. 남자들이 누구나 좋아할 법한 천사표 소녀의 모습을 표현을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머리통 큰 거는 둘째 치더라도 캐릭터를 어려워 보이게 하려고 눈을 일부러 머리통의 중간 아래부터 그리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이 이마가 너무 넓게 표현이 됐어요. 저는 이런 거에 좀 신경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거 안 따진다 하시면 그냥 사시면 되고요. 자, 다음 제품은 알터에서 만든 벽라망로 다이오 백사장의 데이드림 버전이라고 하고요. 5분의 1 스케일이면은 4분의 1보다는 조금 작지만 7분의 1 스케일보다는 큰 제품이 되겠죠. 모든 사이트에서 32만 1,000원에 예매 중이고요. 36cm는 가로 길이를 뜻하는 거겠죠. 요즘은 이제 캐릭터가 높이만 따져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가로 길이도 같이 표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높이는 이제 15cm고요. 전에 G카쿠라는 제품, 옆으로 누워있는 제품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장식창 한 칸의 거의 절반을 혼자서 다 차지를 해요. 이 캐릭터 위에다 뭘 더 세워놓을 수는 없으니까. 이 캐릭터도 공간 파괴 단점이 있는데, 새하얀 피부와 이제 아름다운 몸매가 그러한 단점을 상쇄시키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상의에 반투명한 하얀색 의상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탈착을 시킬 수 있나 봐요. 요즘 이렇게 누워있는 캐릭터들이 간간히 나오는데, 그냥 땅바닥에 바로 누워있으면은 우리가 보통 옆에서 피규어를 감상을 하기 때문에 캐릭터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받침대를 기울인다던가 뭐 세운다던가, 이 캐릭터는 거의 옆모습으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누워있는 캐릭터지만 그래도 감상하는 데는 큰 불편은 없을 것이다. 자, 다음 제품은 카와 디자인에서 만든 소녀전선2 헬렌 성밤의 왈츠. 이게 다른 곳에서는 스타라이트 왈츠라고 표시가 되더라고요. 6분의 1 스케일이고요. 가격이 되게 착합니다. 청순한 분위기에 웃는 표정을 하고 있어서 이런 표정은 미소녀 피규어들 중에서도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아크릴 스탠드도 같이 제공이 된다고 하네요. 멋있게 잘 만들어졌지만 제가 볼 때는 상체가 너무 좀 무거운 느낌이 든다. 전체적으로 실루엣을 보면은 상체가 여기서 조금 줄어들어야 날씬하면서 예뻐 보이지 않나. 어쨌든 이 캐릭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얼굴 부분하고, 그다음에 여기 살짝 드러내고 있는 옆태가 아주 아름답습니다. 자, 다음 제품은 스퀘어 에닉스에서 만든 스태틱 아츠 파이널 판타지 7 에어리스 게인즈버러 수영복 버전입니다. 논스케일이고요. 파이널 판타지 하면은 옛날에는 여주인공은 에어리스다 이렇게 봤었는데, 최근에는 팬들 대다수가 이제 티파로 기울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에어리스는 이제 스토리를 아시는 분이라면 되게 안타까운 캐릭터죠. 그동안은 맨날 게임 속에 평상복으로만 나왔었기 때문에 요 리메이크 버전에서 나왔던 수영복 차림의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티파, 에어리스 둘 다 좋아하는데, 에어리스는 클라우드한테 굉장히 친근하고 먼저 다가가고 명랑한 성격이라서 현실에서 그런 성격의 여성이 있다면 좋을 텐데. 자, 다음 제품은 유니온 크리에이티브에서 만든 슈퍼 소니코 널스 비키니 버전입니다. 소니코는 잊을만 하면 또 새 제품이 나오고 그러는데, 방금 보셨던 에어리스하고 너무 다른 느낌이죠. 눈이 정말 커요. 옛날에 그 마법소녀 리나라든지 피구왕 통키라든지 그런 거 보면 어린이 만화의 그 캐릭터들은 눈이 정말 크거든요. 그 얼굴의 절반이 눈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그게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았는데, 어른이 되고 나서 보니까 이게 너무 낯설고 어색한 거예요. 소니코는 눈이 일반적인 미소녀 캐릭터들보다 조금 더 큰 편이라 좀 마음에 걸린다라고 해야 될까. 이거 항상 육덕진 몸매, 상체가 이제 앞으로 기역자로 구부러져 있기는 하지만 발밑을 보니까 상당히 튼튼하게 고정이 돼서 전시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인 거는 분명해요. 자, 다음 제품은 오랜만에 다시 보는 아센디아 마치 유혹의 아침 햇살 버전. 저 마치 0910은 그 원화가의 예명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6분의 1 스케일이고요. 통상판과 디럭스판이 나눠져 있는데, 디럭스판에는 미공개 사진이 들어간다고는 하지만 쇼핑몰에서는 그 미공개 사진이 어떤 건지 전혀 힌트가 없어요. 피규어에 미공개 사진이 있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이 캐릭터는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실존 인물을 모델로 만든 게 아닌가. 예쁜 얼굴에 이렇게 늘씬한 다리가 딱 제 스타일이고요. 요거는 여러분 모니터에 뭐가 묻은 것이 아니라 원래 가슴에 박혀있는 점입니다. 근데 점을 좀 크게 넣어놨어요.
이렇게 크게 늘 필요가 있나? 제가 높이를 수정을 안 했었네요. 네, 26cm가 되겠습니다. 미공개 사진이 어떤 건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통상판을 구매를 할 생각이에요. 다음 제품은 구스마일에서 만든 황야 행동 다이안 참백 무희 연회 버전이라고 해요. 제품명만 봐서는 중국 게임인 것 같은데 이 총기류와 드레스가 너무 안 어울리지만 요즘 이런 미소녀 총기류 게임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이 이펙트 같이 물결치는 드레스 자락과 이 쭉 뻗은 각선미 그리고 고풍선 의자 이런 것들이 제 눈을 사로잡아서 높이 같은 경우에는 이 총까지 했을 때가 29cm고 캐릭터의 그 모자 부분까지 하면은 25cm가 되겠습니다. 제가 캐릭터에 대한 배경 지식은 없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마음에 드는 제품이라면 언제든지 구매를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오늘의 마지막 제품이에요. 자, 하비 사쿠라에서 나온 승리의 여신 니케 리틀 머메이드 어비스 플라워라는 제품이고요. 현재 소개하는 제품은 이제 디럭스판입니다. 일반판하고 디럭스판하고 2만원 정도 차이죠. 요거는 제품 패키지가 아니라 디럭스판에 들어가는 배지의 그 패키지를 같이 사진을 찍어 놨어요. 요 배지가 길이가 이제 150mm, 그러니까 15cm란 얘기죠. 요 배지하고 이제 실제 제품하고 이제 사이즈를 비교해 놓으면 이제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그냥 가방에 매달고 다니기에는 너무 큰 것 같고 제품의 베이스로 쓰기에도 약간 애매한 사이즈예요. 사실 이 제품은 그 해저 바닥까지 디오라마 형식으로 표현이 됐기 때문에 굳이 베이스가 필요 없긴 하거든요. 매니아하우스나 히어로타임에서 주문을 하시게 되면 아크릴 스탠드가 이제 특전으로 들어간다고 하고요. 쭉 뻗은 다리가 상당히 매력적인 캐릭터고요. 뒷모습은 이렇습니다. 제품 자체만 놓고 보면 흔한 미소녀 피규어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원화를 보고 나서 이게 피규어로 이렇게 됐다고? 우와, 이런 반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TMI이기는 한데 그 게임 내에서 이 캐릭터의 요 모습이 코스튬 버전에서 다리 사이에 있는 부분에 뭔가 여성이 갖고 있으면 안 되는 신체 부위가 보인다 이런 거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상하게 보면 이상하게 볼 수 있는데 피규어로 나온 제품에는 이상한 부분은 없어요. 다만 가랑이 사이가 워낙 민감한 부분이다 보니까 일단은 제가 검열을 하긴 했는데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습니다. 리틀 머메이드는 원래 이 모습으로 게임에 등장을 했고 코스튬 구매를 하면 이제 요게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이제 이걸 가지고 피규어로 만들어졌는데 이제 이 캐릭터가 업데이트 됐을 때 제가 머메이드 편 스토리는 진행을 해봤거든요. 머메이드의 성격이라던가 분위기라던가 이런 거는 원래 캐릭터의 모습이 스킨 버전보다는 조금 더 가깝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보신 제품 중에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는 제품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개인적인 소식을 전하자면 동탄 피규어가 도착을 했는데 제가 점심에 중국집에 가서 너무 많이 먹는 바람에 몸이 불편해서 오늘 리뷰를 하긴 좀 힘들 것 같고 내일로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즐거운 추석 되시길 바라겠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